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드디어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한 해였죠. 2002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2002년 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이때 정말 붉은 물결 이런 시기였죠.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18년 정도가 지났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단계 업계 흑백사진 8탄 뜨거운 감자 공제조합 설립이라는 이런 테마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부터 읽고 시작할게요. 2002년에는 방판법 시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과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둘러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설립위원회 측과 공정위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이슈거리였다. 공제조합 설립.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대 공제조합이 있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게 두 개 양대 공제조합이 있는데, 2002년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시행이 2003년부터 진행이 됐지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공제조합. 월드컵 시즌이었던 6월을 기점으로 매출의 하락이 하반기까지 이어졌고,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제조물 책임법 시행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켜야 할 법규 사항이 많아져 대비책 준비로 바쁜 한 해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도요, 실제 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해야만 원래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제조물 책임법하고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도 가장 큰 이슈는 이 공제조합, 이런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던 한 해인데요. 2002년도에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네요. 보시면 2002년도 외국계 회사 대거 한국 진출. 외국계 기업들이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이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 상반기에는 미국계 기업인 뉴트리션 포라이프, 면역, 다이어트 해가지고 유명 회사죠. 2002년 상반기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멜라루카 등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며, 하반기에는 논의 전문 업체인 모린다가 정식 오픈했다. 이외에도 렉서스 인터내셔널, 렉서스도 이때 당시에 조금 이슈였는데 지금 없죠. 유사나 등의 업체들이 한국 시장 상륙을 예고했던 시기다. 유사나 지금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개인적으로 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사나, 뉴트리션 포라이프, 멜라루카 등이 이제 이런 2002년도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일본계에서는 샤크리 코리아가 7월 영업을 개시했으며, 샤크리 코리아, 그리고 화장품 전문 회사인 크라리스가 한국에 진출했다. 지금은 이 뒤에서는 없는 것 같죠? 요 지금 사진은 이 멜라루카 등 외국 회사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했다고 나온 건데,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이게 한국에 이미 이제 들어와서 아메이라든가 허벌라이프, 뉴스킨, 기타 등등 이미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이런 신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는 그런 한 해가 2002년입니다. 재밌네요.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게 됐었고, 이런 또 월드컵, 큰 행사가 있으면서 한국이 주목을 받으면서 또 이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문 제조업체들도 국내 시장 공략에 뛰어들었다. 유통회사만이 아니라 전문 제조업체들도. 태반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코레코는 한국의 코레코 코리아라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설립했고, 건강보조식품 전문 제조 유통업체인
모리카와는 헬스앤피스 코리아라는 업체 출범을 서둘렀던 시기다. 하지만 헬스앤피스 코리아는 2003년 국내에서 문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한 채 서둘러 문을 닫았다. 우리 국내에서 이런 일본계 회사들은 좀 자리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온라인 다단계 판매 업체인 프로베스트도 국내 시장 진출을 꾀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회사들의 한국 시장 정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동남아 지역의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릴 것을 예상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죠. 동남아 쪽으로에서 좀 들어온 업체들이 요즘 가장 그 문제를 일으켰던 뭐 MBI 그런 업체들만 뭐 한국에 와가지고 좀 많은 피해 사례를 만들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동남아 쪽에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도 많고요. 한국에서는 유독 미국계 회사들이 지금까지 많이 뿌리를 내렸는데, 뭐 최근에는 이런 독일계, 뭐 PM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독일계 회사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올해도 아마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좀 한국에 앞으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의 매력을 느낀 요소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국내 시장의 매력을 느낀 요소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 참 우리 정부는요, 이게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손대면서 이 외국계 기업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뭐 카얀이라는 회사에도 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어요. 보면 거기는 35% 과지급, 후원수당 과지급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뉴스킨 등 기존 진출 회사의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이 또 큰 요소였고요. 학연, 지연 등의 인맥관계에 따른 높은 확산 속도. 저희 나라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좀 적합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죠. 학연, 지연. 하나 많이 따지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저도 습관적으로 하는 게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만큼 이런 학연, 지연이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데도 없습니다. 외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 외제라는 말이 좀 웃긴데 이 외국 상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지금은 꼭 그렇지 않죠. 좁은 지역으로 인한 운송비의 절감. 우리나라가 좀 택배 시스템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싼 물가 등을 꼽았다. 비교적 싼 물가. 지금은 뭐 물가 많이 올라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외국계 기업이 국내 시장에 매력을 느낀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은 국내 다단계 판매 시장의 발전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당연하죠. 2조를 넘어서 거의 4조에 육박하는 그런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자 이동으로 인한 기존 외국 및 한국계 기업의 위축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꼭 새로운 무언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선점이라는 어떤 말로 줄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분들은요, 그 맛에 그냥 수시로 새로운 회사 들어오면 또 이동하고 또 들어오면 이동하고, 참 그러한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 업계 리더들이 있는데 뭐 두세 개 정도 옮길 수는 있어요. 또 특히 이 업계의 특성상, 이 비즈니스 특성상 첫사랑에 성공하는 거는 참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는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업계에 발을 디디게 되거든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회사에서 그나마 사업을 제대로 배우고 했더라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서 성공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도 또 그 회사에서 어떤 리더가 이동을 하게 되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리더의 손에 이끌려서 또 다른 회사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뭐 새롭게 어디서 시작한다 그러면 쭈르륵 쫓아가고, 그런 분들은 또 평생 쭈르륵 쫓아다니면서 시간과 돈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쨌거나 어떤 분에게는 또 그런 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에 의해서 성공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이 말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재계정 요구, 목소리 커진 계정 방판법. 계속적으로 이 방판법이 91년도에 생기고 94년에 또 이런 다단계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계속적으로 방문 판매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2002년 한 해는 개정법 확정과 시행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예. 실제 2003년부터 이제 개정 방판법이 진행이 됐는데요.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이슈들, 계속적으로 이런 뭐 공청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2002년 2월 28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래 실제 개정은 이때 됐는데 시행을 2003년도에 했고요. 실제 그 시행도 좀 늦게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정된 이래 세부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의 확정을 앞두고 상반기 내내 업계와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 조율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게 월드컵 이전부터 계속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의견 조율하느냐가 시간 낭비했었고, 또 실제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또 매출이 하락하고, 2002년도는 좀 매출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근데 이때 매출이 얼마죠? 한번 좀 계속 볼게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은 결국 시행일자, 이 말 나옵니다. 시행일자가 7월 1일을 넘겨 확정됨에 따라 업계 전체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단계 판매원의 청약 철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한하고 가격 상한선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 등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가격 상한선이 16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향되었고요. 형사처벌 조항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 등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다단계 업계를 차별하는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 이 다단계라고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사실 굉장히 파괴력이 있잖아요.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이런 기하급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도용해서 사기꾼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너무 엄격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이 사진은 무슨 한 썸네일 같은데, 피라미드로부터 뇌물받고 다단계법 계약 주도한 공정위는 전체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유착사실 전말을 공개하라. YMCA 뭐 이런 것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다단계, 또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만 관리 감독하는 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단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는 이러한 이제 개정되는 방판법 때문에 이런 뭐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등의 확정을 앞두고 계속적인 의견 조율이 하는 정신이 없었던 게 상반기였고요. 개정 방판법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것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제도의 도입이었다. 이 법안을 입안한 주무부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획기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2002년 7월 1일 시행된 재정물 책임법, PL법이라고 하죠. PL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PL법 시행은 기존 OEM 업체나 제품을 공급받는 업체 모두에게 부담을 작용했다.
PL 전문가들은 PL법 시행에 따라 제조업물 결함에 대한 리콜이나 고발 문제, 배상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영상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품질 관리 및 서비스 강화로 인한 원가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며 이 PL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와 함께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다단계 판매 업체들도 PL 전문가를 따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예, 계속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금 설명드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PL법도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 26일자로 공포됐습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하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시장의 형성을 돕는다는 목적을 가졌다. 2002년도에는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 커졌죠, 지금. 엄청 커졌고, 그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보다도 건강보조식품 이런 말 썼었는데, 통칭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그 기능성이 입증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어지러운 업계의 희소식도 어떤 희소식일까요? 한번 볼게요. 2002년 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에 나선 이들이 다단계 판매업의 육성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제도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예, 이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 다단계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하면서 이 다단계 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이거 봐라,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양성화한다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했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2004년도에 그 제2유령 회사의 어떤 문제가 되면서 그냥 물 건너 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되게 아쉬운데, 그래서 2002 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이 다단계에 있어서 그런 양성화되는 좀 우호적인 정치인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2002년 12월 17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설립위원회 공청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유세 특보단장이었던 유재건 국회의원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는 노 후보가 새 대통령에 취임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 정책을 3개월 안에 실현시킬 것이라고 발언해 당시 법 개정으로 어지러웠던 업계에 희망을 안겨줬다. 정말 이때 큰 이슈였어요. 이 업계에서는. 지금 대통령 후보가 제 대통령이 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육성 정책을 양성화시키는 정책을 3개월 안에 실현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또 향후 건전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모 회사 때문에 거의 물 건너 가버려서 좀 정말 아쉽고요. 이 사진은 2000년에 얘기했지만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 시작됐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6기의 모습인데, 이 사진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네요. 그래도 이거 아무나 누구나 들 수 있지만 이 가격도 비쌌어요. 웬만한 일반 사업자들은 그 가격 부담 때문에 듣기도 어렵고요. 각 회사의 탑 리더급들이 많이 수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뭐 건국대학교만이 아니라 중앙대학교 또 기타 대학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또 만들어졌었고요. 대학가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교육 붐이 일었다. 우리 대학교들이 돈 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내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을 개설했던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은 다단계 판매업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 2002년 당시 1년간 5개 대학에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과정이 잇따라 개설돼 업계에 관심을 끌었다. 건국대의 경우 2002년 말까지 제6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고 경기대는 경기대도 있었네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2002년 6월 첫 교육생을 모집했다. 경희대 7월 제1기 입학식 가졌고 중앙대와 성균관대는 9월에 각각 입학식을 치렀다. 예, 이 5개 대학이 건국대가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런 대학들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라는 지금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하고 이런 대학에서 이러한 과정도 개설되고 굉장히 이 당시에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참 이게 너무 아쉽게 잃어버린 10년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2002년도에 이슈가 이거죠. 공정위와 특판조합과 갈등, 뜨거운 감자. 사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아메이라든가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좀 주도를 했고요. 특수판매 공제조합은 또 국내 기업들이 지금 고려한백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이 조금 주도를 해서 이 위원회가 특판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자, 내용 보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둘러싼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특판과 공정위 간의 갈등은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개정된 방문 판매법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든 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다단계 영업을 하려면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을 체결해야 돼요. 즉 공제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게 특판조합은 2002년 11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조합사가 참여와 정관 변경에 따른 간담회 열었다. 그런 간담회 모습인데 12월 때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공제조합 설립 과정과 인가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급기야 12월 중순 특판조합 측이 공정위 담당자 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시에는 특판조합 설립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것은 특판조합이 이사장과 추진 세력들을 교체, 공정위의 정관수정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인 다음이었다. 결국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이 유예기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12월 16일과 24일 각각 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연장했고 공제조합은 2003년 1월이 지나서야 정상적인 업무에 돌입할 수 있었다. 자, 이 공제조합이 2003년부터 이제 조합이 영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6년, 17년 정도 이 2개의 공제조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플러스적인, 마이너스적인 여러 가지 좀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당시에도 업계의 최고 관심은 매출이었다. 2002년 총 매출액은 3조 8,560억 원을 달성했다. 월드컵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매출이 3조 한 7,500억 정도였죠. 그러니까 약간의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월드컵이나 이런 법률 이슈만 없었어도 더 치고 나갔을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약간의 주춤하는 그런 시기였네요. 2002년은 1999년, 2000년, 2001년까지 수직 상승하다가 2002년도에 이런 암초를 만나서 조금 주춤하는, 매출 성장을 했지만 성장세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이후의 얘기들이 또 기다려지는데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후보가 공약에 들어갔고, 법률도 이제 공제조 출범도 하고, 2003년도에 정말 많은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200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다음 편이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적을 만든다,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리였습니다.